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 일지 시작합니다. 68번째 글입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이 되기까지 교권보호위원회의 경험과 기록입니다. 임용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나는 교권 침해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뒤 교권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공무상 요양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운이 좋게도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을 겪는 교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와 공무상 요양 과정에 대해 두 편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참고로 내 사건은 학생이 아닌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는 점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사건 발생과 사안을 인지한다. 필요한 것. 병가 신청. 사유. 보호자 상담 중 폭언 및 갑질. 즉각적인 병원 방문이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는 출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끝에 출근 시간에 맞춰 교감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 출근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행히도 사건 발생 전 관리자에게 상황을 미리 보고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과정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학교에서는 나를 대신해 병가를 신청해 주었다. 사유는 보호자 상담 중 폭언 및 갑질이었다. 운이 좋게도 나의 경우는 학교 측에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병가를 대신 신청해 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다. 이때 병가의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때 이 복무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캡처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특별 휴가가 부여될 수도 있지만 나는 일반 병가로 처리되었다. 이때 절대 이게 병원에 갈 일인가? 라는 의문을 품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기 위한 병원 기록도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교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바로 노조에 연락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의 경우는 함께 근무하던 교사 한 분이 나 대신 노조에 연락을 해주었고 노조 소속 교사께서 직접 방문해 앞으로의 절차와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주셨다. 이 과정에서 병가 신청뿐만 아니라 이후 절차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2. 교권보호위원회 신청과 자료를 제출한다. 필요한 것.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계획. 관리자. 에게 교권보호위원회 신청 요청. 담당자 조사서. 피해자 진술서. 녹취록 및 그간의 기록이다. 병가를 낸 직후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 묻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개최 절차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조금 알아보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고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기구다. 시도마다 교권보호 계획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교권보호계획 문서를 미리 찾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노조에 연락해 절차와 내용을 설명 듣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학교 담당자보다 노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 소속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훨씬 잘 알고 있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후에는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피해자 진술서와 담당자 조사서가 필수다. 이 양식은 대부분 교권보호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담당자 조사서는 교권보호위원회 간사가 작성한다. 여기에는 침해 사안 발생 일시와 침해 유형,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2단계의 진술서를 준비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진술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형식과 분량을 갖는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 진술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대부분 교원이나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부모위원회 시각에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추가로 녹음 파일, 통화 기록, 녹취록, 그동안의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나의 경우 녹음 파일을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도 작성했다. 녹취록 작성은 힘든 작업이었다. 클로바와 같은 자동 녹음 변환 어플을 이용해 초안을 작성한 후 나는 내용을 다듬는 작업에만 집중했다.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나 믿을 만한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3. 화해 조정 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한다. 필요한 것, 강한 마음가짐, 굳건한 의지, 피해 교원 진술 준비, 추가 자료 및 질의응답에 대한 준비. 긴장 놓지 않기이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중 가해자 또는 피해자 중 한쪽에서 화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도 화해 조정 요청이 전달된다. 이때 이미 많이 지친 상태라서 여기서 그냥 끝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2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면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다시 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또한 피해 교원으로서의 후속 조치 역시 받기 어려워진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 개최 날짜가 통보된다. 가해자는 직접 참석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당일 가해자와 마주칠 가능성도 있으니 대기 중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편이 좋다.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친구나 동료 교사의 동행을 추천한다. 위원들이 제출된 진술서와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피해자는 대기 장소에서 기다린다. 이후 질의응답과 피해자 진술을 위해 안내에 따라 회의장으로 들어간다. 이때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나의 경우 이 시간은 단순히 피해 사례를 다시 설명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사건을 정리하고 위원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더 컸다. 피해자 진술이 끝나면 퇴장하고 위원들은 익명으로 표결을 진행한다. 지역마다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건 발생 후 3주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4. 결과 통지다. 필요한 것, 결과 통지서, 문서 등 녹대장에서 교육청 보고 문건 확인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과는 당일 바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의 결정 후 담당 간사의 기한과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결과 통지가 이루어진다. 결과는 우편 수령 또는 방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았다면 결과 통지서에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학생에 의한 침해라면 학생에 대한 조치도 포함되겠지만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중요한 점은 교권 침해 사안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고해야만 이후 전보나 심리 상담 지원 등의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서 등 녹대장에서 학교 측의 결과 보고가 교육청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면 더욱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한다. 5. 그 이후의 후속 조치이다. 지역마다 후속 조치가 다를 수 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았다면 5일간의 특별휴가는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내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전보 요청 기회도 주어진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8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